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영 제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최신의 구축함 HMS 빅토리아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한순간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승조원은 바다 위에 고립됐고 BBC와 스카이뉴스, CNN까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영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참사, 대영 제국. 해군이 유령선처럼 침묵했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가 냉각된 영국.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해군력마저 무력화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모든 동맹국이 외면한 그 자리에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48시간 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대영 제국도 인정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68세가 됐어요. 일찍 사별하고 아들은 해외 거주 중이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죠. 30년간 해군에서 군수기술 장교로 근무했고 그 후 2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일했어요.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죠. 기계 귀신.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안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거든요. 하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정말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도 내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정말 많아요. 가끔 혼잣말이라도 해야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하게 될 정도였죠.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에요. 그마저도 없으면 정말 적막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50년간 바쁘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조용한 생활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1인분만 사게 되고 가끔 마트 직원이 혼자 사세요? 라고 물으면 괜히 서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HMS 빅토리아, 영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신의 구축함이 대서양에서 완전히 멈췄다는 거였어요. 엔진, 냉각, 통신,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년간 해군과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30년간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한영합동 군사 장비 호환 작업에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영국 해군 장비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다는 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BC는 계속해서 긴급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HMS 빅토리아는 정말 유령선 같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위기라며 긴급 토론을 시작했고 프랑스와 독일 언론들은 영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각국 정부들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영국 내부 문제, 프랑스는 검토 중, 독일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TV를 보면서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 특히 영국 해군 대변인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더욱 답답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3,000명의 승조원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냉각 시스템이 먼저 문제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해군에서 20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장비 고장을 봤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주요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다는 건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벌인 일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이 자랑하던 최고 기술진들이 나서서 진단을 해봤지만 최소 3주는 걸릴 것 같다는 발표를 했어요. 3주라니요. 바다 한가운데서 3주를 버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긴급 요청을 했어요.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이니까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길 권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실상 거절이었어요. 이어서 프랑스에도 요청했어요. 프랑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기술 기밀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단칼에 거절이더라고요. 독일은 어떨까 싶었는데 장비 호환성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손을 털고 나갔어요. 기술 강국이라는 독일조차 말이에요.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지어 덴마크까지 모두 브렉시트 이후 협력 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어요. BBC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HMS 빅토리아를 도와줄 나라가 없다. 브렉시트로 EU를 떠난 영국이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과거 대영 제국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MS 빅토리아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가 긴급 보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위성 영상으로 본 HMS 빅토리아는 오른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8시간 이내에 완전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48시간, 3,000명의 승조원들이 바다에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화면 속 각국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어요. 미국은 영국 문제, 프랑스는 브렉시트 결과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죠. 저는 TV를 보면서 점점 답답해졌어요.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건가? 위기의 순간에 모두 등을 돌리다니. 그런데 그날 오후, 해군 시절 후배인 김대령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형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영국 함정 말이에요. 응, 봤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형님,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국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요. 혹시 형님이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형님이 바로 그런 전문가시잖아요. 30년 해군에 20년 현대중공업.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68세 나이에 이런 큰일을.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고요. 젊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늙은이가. 형님, 영국에서 요청한 조건이 있어요. 실제 군함 건조 경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군 실무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모든 강대국이 외면한 영국을 우리 한국이 도와준다고? 좋다. 해보자. 영국을 그냥 둘 수는 없지. 12시간 후, 저는 영국 공군 수송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계속 생각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HMS 빅토리아의 헬기로 착륙하는 순간,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군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멈춰있는 모습. 마치 죽은 고래 같았어요. 갑판에 내리자마자 영국 기술진들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젊은 기술자 하나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 아시아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뭘 더 아신다는 거죠. 시대가 언젠데. 또 다른 기술자는 제가 가져온 도구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런 구식 도구로 뭘 하려는 건가요? 우리는 최신 디지털 진단 장비가 있는데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로 증명할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HMS 빅토리아의 기술 책임자인 제임스 윌슨 중령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나마 예의를 갖춰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박철수 중령님,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슨 중령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48시간. 그게 제한 시간이었어요. 4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HMS 빅토리아를 포기하고 승조원들만 구조선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거였죠. 48시간이요?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이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본격적인 진단 작업을 시작했어요. 영국 기술진들은 최신 컴퓨터 진단 장비로 시스템을 점검했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저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엔진실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여 봤어요.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못 찾겠더라고요. 설마 내가 늙어서 감각이 둔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조용해진 엔진실에서 50년간 기계와 함께 살아온 제 귀가 미세한 차이를 포착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였는데 주파수가 약간 높더라고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젊은 기술자가 다시 장비로 측정했지만 장비로는 여전히 정상인데요. 장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기계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도 겉보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직접 그 부분에 손을 대고 수없이 진동을 확인해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희미하지만 구린내가 났어요.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영국 기술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냉각 파이프를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12시간의 작업 끝에 정말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이물질이 파이프 안쪽 깊숙한 곳에 끼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젊은 기술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신 겁니까? 50년간 기계와 대화해왔습니다. 기계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윌슨 중령도 놀라워했어요. 우리 최첨단 장비로도 못 찾은 걸. 정말 대단하십니다. 냉각 파이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잠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HMS 빅토리아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배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HMS 빅토리아의 기울기가 처음 7도에서 9도로 늘어났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냉각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배가 계속 기울어지지? 그 순간 제 50년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냉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신호가 감지됐어요. 엔진실에서 이상한 진동음이 들립니다. 뭔가 폭발 직전 같은 소리가. 젊은 기술자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다른 곳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전력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12도를 넘어서면 정말 위험해져요. 윌슨 중령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전력 시스템 점검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전력 모듈을 뒤지고 또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30년 해군 경험에서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숨기기 좋은 곳은 가장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가장 당연해 보이는 곳이다. 저는 전력 모듈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제 모듈과 비교해보니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매끄러워야 할 전력 모듈 뒷면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음새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수상해.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HMS 빅토리아 기울기 11도. 엔진실 침수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선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엔진실에서 연기 발생. 전력 시스템 과부하로 폭발 위험 임박. 윌슨 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박 중령님,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엔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해수가 전력실로 유입되면서 합선 위험까지. 최악의 경우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함교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승조원 대피 준비. 구조선까지 거리 6시간.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침수와 폭발이라는 이중의 위험이 동시에 닥친 거였습니다. 기울기 12도, 돌파, 복원 불가능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HMS 빅토리아는 바다 속으로 사라지거나 폭발할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 절박한 순간, 저는 그 이음새를 따라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설계에 없는 미세한 배선이 숨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서 설계자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위적 조작이었어요.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였죠. 윌슨 중령이 급히 MI6 수사관을 불렀어요. 사라 톰슨이라는 여성 요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만약 박 중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의심을 거뒀죠. 지난 한 달간의 모든 CCTV 영상을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단순히 화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5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작업할 때는 특별한 습관이나 패턴이 있거든요. 10시간의 분석 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5년 베테랑인 데이비드 스미스 중령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좀 봐주세요. 톰슨 요원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스미스 중령이요?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신뢰받는 장교인데. 하지만 최근 행동 패턴이 이상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만들고 있어요. 스미스 중령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브렉시트 반대 극단주의자였던 거예요. 영국 정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결탁했다는 게 밝혀졌죠. 영국을 이유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증거를 제시하자 스미스 중령이 결국 무너졌어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정부 위신이 추락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무너뜨렸죠. 스미스 중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HMS 빅토리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죠. 남은 시간은 24시간. 정말 촉박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파손된 부품들을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교체 부품을 구할 수는 없었거든요. 기존 부품들을 활용해서 임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이런 작업에는 오랜 경험이 필수였죠. 이 부품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영국 기술진들은 처음 보는 방식이라며 신기해했어요. 냉각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복구해 나갔어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이프 내부를 정밀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배운 임시 보강 기법으로 보완했어요. 전력 시스템은 더욱 복잡했어요. 불법 배선을 모두 제거하고 원래 설계대로 되돌려야 했거든요. 기존 부품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기술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기로 했어요. 20시간의 연속 작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온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죠. 48시간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엔진이 다시 돌아가고, 통신 장비가 작동하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됐어요. 성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험 항해를 실시했어요. 놀랍게도 HMS 빅토리아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임시로 구성한 시스템이 원래 설계보다 효율적이었던 거죠. 윌슨 중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50년간 기계와 함께 살아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기술이죠. 그날 오후 찰스 3세가 직접 화상통화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박 중령님, 한국이 오늘 대영제국을 구했습니다. 영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8세 은퇴 기술자가 영국 국왕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영국 총리도 특별 제안을 해왔어요. 박중령님께 영국 기사 자위를 수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BBC 68세 한국인이 영국 해군을 구한 영웅, 스카이뉴스 대영 제국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가디언 브렉시트로 고립된 영국을 구한 뜻밖의 동맹, CNN K조선업의 위대함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심지어 일본 NHK마저 한국 기술자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경험과 지식은 결코 쓸모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회에서는 우리를 쓸모없는 늙은이, 짐이 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우리에게는 50년, 60년간 쌓아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했죠.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모르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자산이에요. 68세 독거노인이 세계 최강 영국을 구했다는 것. 이건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분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강대국이 외면했을 때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조국을 위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